9년 전 나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시드니에 왔다. 그때 대부분의 친구들은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서비스직을 했지만 나는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했다. 돈을 특별하게 많이 벌진 못했지만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한 환경에서 일했다. 사람을 상대하며 스트레스 받을 일도 적었고 영어에 대한 부담도 다른 사람보다는 덜했다. 그래픽 디자이너라는 직업에 자부심도 있었다. 어찌됐건 오피스에서 호주 사람들과 섞여서 일을 하니까. 내 어정쩡한 포트폴리오와 영어 실력에도 시드니에서는 적당한 일을 구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호주인들 사이에서도 성실하고 손빠른 직원으로 인정받았다. 나는 그저 K 직장인으로 10년간 일한 짬이 있었을 뿐인데 말이다. 하지만 퍼스로 이사 온 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 퍼스는 시드니와 다르게 활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구인 공고도 많지 않았고 대부분의 디자인 업무에는 마케팅이나 고객 서비스 같은 추가적인 스킬을 요구했다.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자신감이 점점 사라졌고 굳이 다른 업무를 추가해서까지 이 일을 하는 게 맞겠냐는 생각을 했다. 나는 내가 무엇을 진짜로 원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다. 이 일을 계속해야 되는 걸까? 사실 나는 30대 초반부터 이 일이 내게 맞는 일인지 많이 고민했다. 그림을 그리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래픽 디자인과로 대학을 갔고 졸업 후 돈을 벌어야 하니까 큰 고민 없이 취업을 했다. 특별히 하고 싶었던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돈을 벌기 위한 선택으로 이 일을 계속해왔다. 해외 생활을 오래 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외향적인 성격에서 극아이의 성격이 됐다. 한국에서는 적당히 맞추면서 사회생활을 했지만 호주에서는 쉽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한국보다 대체로 사람들의 텐션이 더 높고 스몰 토크가 일상이기 때문에 일하는 건 하나도 힘들지 않았지만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오면 영어로는 단 한마디도 하기 싫을 정도로 기가 빨렸다. 나는 당황스러울 때는 내 얼굴을 숨기지 못하고 그리고 필요 없는 말을 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회사에서 내 동료와 관심사가 같은 주제가 있다면 신나게 얘기하겠지만 내 동료가 어제 뭘 먹었는지, 주말에 뭘 했는지 궁금하지 않았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런 대화가 일상이어야 하고 그런 대화에 관심이 있다는 연기를 해야 했다. 이런저런 고민이 깊어갈 때쯤 집 근처 공원에서 서포트 워커들이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산책을 나오는 모습을 자주 봤다. 특히 한 아저씨가 어떤 청년과 손을 잡고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마음에 남았다. 그 모습은 내 마음 깊은 곳에 잊고 있던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누군가의 삶에 따뜻한 변화를 만들어가는 길. 나도 저런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을 품고 케어러 아니면 서포트 워커라는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니 호주인들 사이에선 이 직업에 대한 편견이 있었다. 많은 호주인들이 서포트 워커를 이민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한 직업으로 보고 호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이 일을 많이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만약 호주인 중에 서포트 워커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들은 그 사람이 뭔가가 부족해서 그런 일을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만 실제로 이 말들을 호주 사람들에게 에둘러 듣기도 했고 한국인에게서 직접적으로 듣기도 했다. 이 일을 해보겠다고 결심했을 때 이런 부정적인 시선에 대해 무의식적으로 두려워했다는 걸 깨달았다. 고민 끝에 정부 지원으로 하는 무료 과정을 듣기로 결심했다. 실습을 포함해 4개월간의 공부를 마쳤다. 실습은 쉽지 않았지만 사람들과 교감하는 순간순간이 내게 큰 보람을 줬다. 내가 하던 일과는 전혀 다른 일이었지만 돌봄이라는 새로운 분야에서 내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막상 일을 시작하려니 무서웠다. 누군가에게 서포트 워커가 되기 위해 공부한다고 말하면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었다.
나는 실습을 치매 노인분들을 돌보는 널싱홈에서 했는데 실습지에서는 한 매니저가 내가 학생 비자라고 단정해서 말을 했다. 특별히 그곳이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케어러들은 아프리칸계이거나 동남아시아 쪽 아시안이 많았다. 케어러 중에 호주인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매니저는 내가 영주권자인 걸 알고는 파트너에게 학대를 당할 거라고 다시 확신하며 말했다. 언제든 너의 파트너가 너의 비자를 취소할 수 있으니 내 신변을 위해 시민권을 먼저 따놓으라는 조언까지 했다. 8년간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있으니 괜찮다고 말했다. 그랬더니 너는 8년간 무슨 일을 하다 이쪽으로 왔냐고 물었다. 내가 그래픽 디자이너를 했었다고 말하니 넌 뭘 이해 여기 있냐고 물으며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게 낫지 않겠니? 라고 말했다. 케어러, 서포트 워커라는 직업에 대한 편견이 느껴졌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상황들을 겪으며 자신감을 잃었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게 아닐까 괴로웠다. 하지만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던 마음을 잊지 않기로 했다. 이 일이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해보고 싶은 일이라는 걸 다시 떠올렸다. 나는 공원에서 본 그 아저씨처럼 홈앤커뮤니티 서포트 워커가 되기로 결정했다. 경력이 없는 서포트 워커는 일자리 찾기가 쉽지 않다. 65군데 에이전시에 이력서를 돌린 후에 단 2곳에서 연락이 왔다. 첫 일은 누군가의 sick leave를 메꾸는 단 3시간짜리 일이었지만 그 일이 끝나고 나니 자신감이 생겼다. 내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누군가의 단 하루는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 이 일을 하며 수입을 만들 수 있겠다는 자신감. 이제 다음 주부터 고정 고객을 만나러 간다. 조금씩 일을 늘려가며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사람들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기로 다시 한번 결심했다. 사람들이 이 직업에 편견이 있으면 어떻고 나에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면 또 어떤가 싶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정상적인 사람들이 더 많으니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라지 싶다.